2015년, 16년도에 비숙련 취업이민 진행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문의를 하신 분들이 지금도 다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꽤 오래 지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숙련 취업이민 프로그램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앤코의 이상윤입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무슨 제목을 딱 넣어놓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을 하시고자 또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은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 고민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채팅방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하시는데 참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얘기들이 참 많더군요. 어디 고용주는 믿을 수가 있느냐. 거기는 구글에 찾아보니까 뭐가 없더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참 제가 좀 안타까워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비숙련 취업 이민 프로그램을 다루는 큰 고용주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영주권은 제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면 나옵니다. 비근한 예로 너무너무 고민을 하시다가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계속 시간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2015년, 16년도에 비숙련 취업 이민 진행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문의를 하신 분들이 지금도 다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민이 많이 되시겠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꽤 오래 지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 꼭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비숙련 취업 이민 프로그램보다도 비숙련 취업 이민 프로그램을 다루는 회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2015년, 16년에 진행하신 고객분들이 APTP를 겪고 다시 이민국에서 재승인을 받고 난 후에 미국 이민국과 국무부에서 서로 서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를 하면서 2년을 그냥 호송세월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미국의 맨데이머스 소송이라든지 이제 이민국에 소송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옴부즈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찾아서 진행을 해봤던 부분들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맨데이머스 소송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번에 대상안에서 영주권을 드디어 받게 되신 거죠. 제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고객들이 비숙련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는 요새는 그러죠. 시간이 7년, 8년까지 갈 수도 있다. 어떤 분들은 10년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빠르면은 4년 내에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 부분의 기간은 누구나 판단할 수는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찍었던 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비숙련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좀 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하시는 걸로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숙련 프로그램이 진행을 하면은 오래 걸리고 또 APTP가 걸리면 어떡하느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꼭 저희 회사를 믿고 저희 회사만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최종 결정하시는 회사를 믿고 가셔야 됩니다. 그 회사들이 이민국에서 어떤 꼬인 서류들 자체를 회사들이 나서서 또 변호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같이 풀려고 하는 회사이기만 하다면은 영주권은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오늘 갑자기 유튜브 새로 제가 오늘 찍는 이유는 오늘 그런 분들 두 분이 발표가 나셨습니다. 특히 한 분은 자녀 나이가 26살입니다. 좀 의아해 하시겠죠? 21살 미만이어야 된다. 이분 지금 7년 만에 지금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오래전에 진행하셨다가 APTP란 과정, 이 부분을 지나고 또 미국에서 재승인이 나고 난 후에 또 이민국, 국무부 서로가 너 잘했네, 나 잘했네 이런 부분으로 서로 핑퐁 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또 2년 건너가고 그러는 사이에 자녀는 26살이 된 거죠. 이런 분들까지 오늘 좋은 소식을 듣다 보니까 제가 확실히 오늘 느끼는 부분들 많은 비숙련 취업 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고용주가 튼튼한지도 찾으셔야 되고 프로그램이 어떤지도 보셔야 되고 진행하는 회사가 또 어떤지도 보셔야 되고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용주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고 이 고용주가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보시거나 가보신다 하더라도 그 고용주에 대한 어느 모든 히스토리를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용주 좋은 프로그램을 있다고 광고하고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회사들을 믿으셔야 될 겁니다. 그 회사를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들 몫이 되겠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고용주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오래됐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만 심증이 간다면은 그 부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 고객분들이 마지막 영주권을 대사관에서 취득할 때까지 얼마나 같이 따라가지고 얼마나 같이 노력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회사 선택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다시 가진 이유는 오늘 두 가족이 이런 좋은 소식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족은 7년 만에 받으시게 되는데 거기에는 첫 번째 자녀가 26살이고요. 또 다른 한 가족은 캐나다, 한국 여러 군데 계속 움직이시다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두 분 다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으신 거죠. 이분들 중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맨데이먼스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이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옴부즈맨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의회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하는 콩그레이션 파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하고 뭐가 좋을까 결정을 하면서 고객분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부분들이라서 더 값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고객분들이 비숙련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화도 나고 언성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고객분들에게 어떤 비용이 추가로 든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정확히 고객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이번에 승인한 이런 분들도 미국의 이민국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이 좀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어느 정도 부담하고 고객분도 어느 정도 부담해서 서로 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이는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꼭 선택하세요. 그러면 영주권은 받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섰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